네스트.js입니다. 이전에 소개해드린 넥스트와 비슷한 이름인데요. 이건 네스트, S입니다. 왜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무척 헷갈리는 건 사실이에요. 저도 처음에 들었을 땐 이 넥스트 아니냐라고 했는데 서버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한 노드 기반의 프레임워크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 Nest.js 헬로 월드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노드 기반의 서버 프레임워크를 찾으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설치하는 걸 보면 요 Nest.js 슬래시 CRA라고 해서 이 커맨드 라인 도구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뉴 옵션 주고 하나 프로젝트를 만들어 볼게요. 최신 버전으로 이렇게 써봅시다. 레이티스트하고 헬로 월드라는 프로젝트로 하나 만들어 볼게요. 최신 버전이 10.3.2인가 보네요. 패키지 매니저도 선택할 수 있나 봐요. 뭐 npm yarn, pnpm인데 많이 쓰는 npm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 이런 파일들이 만들어졌네요. 아마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코드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인스톨은 노드 모듈스 폴더 안에다가 패키지들을 다운받는 것 같아요. 네, 헬로월드라는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었고 여기 폴더 이동해서 스타트 명령으로 실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개발 서버를 시작하기 전에 코드를 좀 읽어보고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src 폴더에 보니까 눈치껏 보니까 요 main.ts가 엔트리 포인트 시작점인 것 같아요. 여기 함수가 하나 있는데 부트스트랩입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하는 역할 같아요. 뭐 운영체제를 시작하는 루틴을 보통 부트스트랩이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요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하는 그런 역할 같아요. 그래서 그 어플리케이션이 요 앱 모듈인 것 같아요. 앱 모듈을 요 팩토리한테 던지면 이 앱 인스턴스가 이렇게 뿅 하고 나오는 것 같죠. 그리고 3000번 포트에 요청 대기 상태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작한 요 앱 모듈로 한번 가보죠. 요거는 app.module.ts예요. 클래스를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데코레이터를 사용하네요. 모듈이라는 데코레이터를 씁니다. 리플렉션을 사용해서 이 m 모듈이라는 클래스의 메타 데이터를 이렇게 지정하는 것 같아요. 왠지 이 모듈이 사용하는 그 외부 의존성을 명시하는 것처럼 보이죠. 앱 컨트롤러와 앱 서비스를 사용한다, 뭐 이런 의미 같습니다. 실제 이 m 모듈이라는 클래스는 텅텅 비어 있는데 기본적인 로직은 이 모듈이라는 데코레이터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m 모듈이 의존하는 이 컨트롤러와 프로바이더를 각각 한번 봐보죠. 먼저 app.controller를 가보죠. 여기도 이렇게 컨트롤러라는 데코레이터가 붙어 있네요. 아마 컨트롤러를 만들 때는 이렇게 클래스에 데코레이터를 붙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안에 공통 로직이 있겠죠. 그리고 이 앱 컨트롤러 안에는 getHello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여기도 이렇게 get이라는 데코레이터를 썼어요. 아마 HTTP의 get 요청을 처리하는 역할인 것 같아 보이죠. 메소드는 이렇게 단순히 서비스의 메소드를 호출해서 반환하는 역할만 합니다. 그래서 컨트롤러는 이 HTTP 요청과 응답의 최앞단 역할만 하고 나머지는 요 서비스한테 위임하는 그런 역할 같아요. 생성자의 인자로 앱 서비스를 받았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Nest.js 프레임워크에서 넣어주는 것 같습니다. 일종의 뭐 DI 시스템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나머지인 app.service.ts로 가보죠. 네스트는 이 데코레이터를 정말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이름이 인젝터블이라고 되어 있는 걸 보면 이게 뭐 주입 가능한 이라는 뜻이라서
의존성 주입 시스템이 있는 것 같아요. 컨트롤러가 호출한 요 앱 서비스의 get hello 메소드입니다. 단순히 요 hello world라는 문자열을 반환하는 그런 역할이네요. 그리고 패키지 JSON을 보면 우리가 개발 서버를 시작할 때 스타트로 시작하면 된다고 되어 있죠. 뭐 서브 명령어도 있어요. 뭐 대부, 디버그 있는데 뭐 먼저 이걸로 해보죠. 대부로 해보죠. 이게 와치 모드가 있어서 파일이 변경되면 자동으로 서버를 시작하는 것 같죠. 예전에 그 노드몬 같아요. 대부로 시작을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시작된 것 같죠? 예. Nest Application Successfully Started 돼 있고 컬로 한번 요청을 해봅시다. 아까 3000번 포트였죠? 네, 그러면 바로 Hello World 라는 문자열이 HTTP 응답으로 왔습니다. 이처럼 네스트는 서버 어플리케이션을 빠르게 만들 수 있는 프레임워크입니다. 대부분 클래스를 작성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함수형 프로그래밍, FRP라는 것도 있나 보네요. Functional Reactive Programming. 이런 다양한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을 경험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이라고 합니다. 웹서버 핵심 기능인 요 HTTP 서버는 Express.js 같은 요 경량 프레임워크를 사용한다고 하네요. 그럼 요게 네스트랑 Express.js의 차이점이 뭘까요? 익스프레스를 랩핑해서 좀 더 높은 추상화 레벨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물론 익스프레스 API도 제공해서 기존의 개발자들이 좀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배려한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미 널리 사용하고 이미 유명한 요 익스프레스 JS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스트 JS를 써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이 노드 기반의 웹서버를 다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익스프레스 JS 하나만으로는 좀 많이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쿠키 파서나 바디 파서 같은 다른 라이브러리랑 조립해야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기술이 워낙 많다 보니까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뭘 선택해야 될지 고민하는 것도 비용이에요. 그래서 Nest.js는 이러한 다양한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의 기능을 프레임워크 단에서 제공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또 다른 얘기인데요. 이 어플리케이션을 설계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제공하는 컨트롤러니 서비스니 하는 그런 계층을 정의하고 또 구현하는 것도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요. 바로 이 아키텍처를 제공하는 것이 네스트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이전 코드에서 보셨던 것처럼 모듈, 컨트롤러, 서비스 같은 계층을 제공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어느 정도 설계해 주는 것이 Nest.js 프레임워크의 역할입니다. 문서에 보면 오버뷰 쪽에 보면 컨트롤러, 프로바이더, 모듈, 미들웨어 등등등 이 외에도 다양한 그 레이어가 있는데요. 다들 어플리케이션의 특정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녀석들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요 계층들만 잘 이해하고 사용할 줄만 안다면 어플리케이션 설계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만들어 보죠. 요청으로 이름을 전달하면 hello 누구누구라는 문자가 응답되는 약간 좀 동적인 엔드포인트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기존의 구조를 보면 처음에 시작점이 이 메인에서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하죠. 부트스트랩으로. 그리고 이 메인은 요 M 모듈을 가져와서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합니다. 그래서 M 모듈로 가보면 이 녀석은 컨트롤러와 서비스를 주입받아서 동작합니다. 이 컨트롤러는 특정 요청을 받아서 서비스를 실행한 결과를 응답했어요. 그게 요 헬로 월드죠. 결과적으로 우리는 요 get이라는 요청을 호출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젠 요게 아니라 포스트 요청을 보내도록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라고 해서 네임을 하나 전달해 보겠습니다. 경로가 같기 때문에 컨트롤러, 같은 컨트롤러를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메소드만 하나 더 만들어 봅시다.
저는 포스트 헬로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스트링 반환하게 하고, 얘는 포스트 메서드니까 데코레이터 썼던 것처럼 포스트 데코레이터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있네요. 이거를 이렇게 씁시다. 그리고 실제 요청할 때 요청 바디로 데이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리퀘스트 객체를 하나 받읍시다. 네, 이렇게 받고, 여기도 REQ 데코레이터를 쓰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져오면 되겠죠? 리퀘스트를 한번 로깅 해보죠. 바디가 이렇게 있네요. 네임을 뽑아내는데, 네, 바디에서 뽑아냅니다. 이게 타입 추론이 되죠. 네, 리퀘스트가 타입 추론이 됩니다. 아마 이게 익스프레스의 요청 객체 같아요. 이름이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름이 없으면 예외 처리를 이따가 할 거고요. 자, 있으면 컨트롤러는 요 HTTP 처리만 하고 나머지 로직을 서비스에게 위임하겠습니다. 요 위에 get hello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했던 것처럼 서비스의 함수를 호출하는 걸로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대신에 post hello로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요청받은 요 인자인 네임 인자를 요 post hello의 인자로 전달해 줄게요. 이제 서비스 코드로 가보죠. 여기다가 아까 우리가 호출했던 post hello를 호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자로 받은 네임도 이렇게 하고요. 스트링을 반환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hello name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동적으로 문자를 반환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요청을 이렇게 보내볼게요. 요 데이터 옵션을 주고 데이터를 전달하면 이 컬은 포스트 요청으로 보낼 겁니다. 네. 자세히 보기 위해 V 옵션으로 해볼게요. 포스트 요청을 보냈고, 응답은 이렇게 왔네요. hello jhkim 해서 요청 인자로 전달한 값이 그대로 왔습니다. 이번에는 뭐 이름을 좀 비워서 보내볼까요? 뭐 예외 처리를 하면 좋겠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응답이 안 왔어요. 그쵸? 앱 컨트롤러에 보면 이름이 없으면 그냥 아무것도 undefined를 반환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좀 예외 처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nest.js에서는 이런 걸 제공한다고 합니다. 던질 수 있는 예외 객체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HTTP exception 해가지고 name is required 해놓고 스테이터스를 배드를 게스트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한 번 더 본문을 비우고 보내보죠. 그러면 이번에는 400 응답으로 왔죠. 그래서 메시지도 스테이터스 코드와 메시지 객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류 처리도 프레임워크가 어느 정도는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HTTP 오류를 처리하는 객체를 사용하면 일관적인 오류 응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버 어플리케이션을 노드로 개발할 때 사용하는 프레임워크입니다. nest.js CLI라는 커맨드를 사용하면 이 스타터 코드를 자동으로 만들어 주는데요. 이게 자동화돼서 편리한 개발 환경뿐만 아니라 빌드, 테스트까지 다 구성해줘서 빠르게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프레임워크와 다른 점은 이게 아키텍처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모듈, 컨트롤러, 서비스 이런 계층들을 미리 만들어서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데코레이트 문법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쓰고요. 의존성 주의 시스템이 있어서 좀 더 고수준의 프레임워크입니다. 물론 이걸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노드 플랫폼을 처음 접하신 분들에게는 좀 편해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아이가 자전거를 배울 때는 세발 자전거부터 시작하는 게 좀 더 유리하죠. 대신에 이걸 사용하고 나서 구조에 대해서 좀 호기심을 갖고 공부를 하면 꽤 많은 설계 기술을 배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고양이를 이렇게 큼지막하게 보여줬는지 궁금했는데요. 챗 GPT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철자가 좀 비슷하다. 고양이의 민첩한 특성이 비슷하다. 고양이를 쓰면 개발자 커뮤니티에 긍정적이다. 귀엽고 친근한 이미지다.
라고 하는데 챗 GPT가 항상 사실만 얘기해 주는 건 아니라서 참고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